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고생이 많으시죠? 망치 부인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는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치 잡는 이인영입니다. 약속하고 들으십니다. 예. 지금 문재인 선대본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제일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정권 교체 시간, 또 후보 등록의 시간 이런 것들은 가까이 왔는데 후보 단일화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조금 급하게 만드네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후보 단일화가 언제쯤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법적으로야 네. 25일부터 후보 등록하니까 그 이전까지 되면 되겠지만요. 네. 그거보단 더 빠를수록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가급적 빨리 후보 단일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단일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과 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을 좀 병행하는 지혜 이런 걸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자신의 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정치 혁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은 병행하는 것도 지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어요. 전혀 그런 구체적인 실무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치 혁신을 합의하는, 정치 혁신의 내용을 합의하는 이런 실무회의. 이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큰일 나네. 지금 현재 후보 등록까지 2주일하고 한 이틀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그러면 이렇게 재촉을 할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재촉하면은 그분들이 좀 압박으로 느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좀 덜 겸손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재촉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계신 백낙천 교수님을 비롯한 원탁회의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중간에 좀 속도감을 내는 그런 일을 좀 협조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겠죠.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요청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분들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도 없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민주당이 당내가 왠지 좀 분열된 모습처럼 자꾸만 언론에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는데, 현재 민주당 내부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건지요? 일단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를 통해서 전부 다 집결하고 또 단일한 힘을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 내용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100% 동력이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거는 아마 아직은 아니겠지만요. 이거는 자동차도 급브레이크 아니 급발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속 페달을 급가속으로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서서히 워밍업 하면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면은 극대화된 엔진 가동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워밍업은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좀 이번 주 중반을 접어들면서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쉬는 건가요? 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정 국면인가요? 그 양쪽의 입장이 나름대로 좀 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 뭐 시코콜이 따지려면 따질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뭐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정치 쇄신, 정당 혁신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네. 인적인 그 변화 네. 이런 것부터 그런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아, 그게 지도부 사퇴론의 배경이 이제 그런 인적 쇄신을 하는 모습. 그거 외에 무슨 권력 투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있긴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뭐 그런 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예. 이 중대한 시기에 당의 지도부의 공백 사태가 네.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게 네. 과연 현명하고 예. 지혜로운 또 책임 있는 네.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이고 행동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런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 거고요. 예. 그걸 가지고 논란이 좀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최종적으로는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 자체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다.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예. 지금 뭐 결론 나는 상태는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이건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어떤 형태로 간에. 지금은 일단은 이제 단일화가 일단 선언이 됐고, 단일화를 위한 이제 그 실무 준비들을 이제 해나가야 될 과정인데, 현재는 그 정치적연을 위한 그 뭐 선제적인 토론을 하겠다라는 그거 이후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김무태 의원님과 함께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던 박선숙 선대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물밑 접촉이라든가 이런 라인은 존재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전화 한두 차례 하다가 네. 이게 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안 했어요. 그냥 지난번에 강금실 장관 출판 기념회 때 오가면서 만난 게 네. 다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철수 캠프하고 문재인 캠프가 내부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라인도 전혀 없으십니까? 가동이 지금 네. 그거는 양측의 비서실장들이 예, 공식적인 관계로만 그렇게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고 그걸 국민들한테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그 기조 하나하고 최근에 이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우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것이 잘 되면은 후보 단일화는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이 두 개의 기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서 안철수 후보 측이 판단하고 결단해야 이 문제는 급물살을 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의식에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시간이 없고 네. 이게 서로 배제적인 관계가 아니면 예. 서로 이렇게 모순된 것이 아니면 네. 병행하면서 풀어나가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더 있는 게 예. 국민들한테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실제로 단일화 협상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시간 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다 이런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혁신 아니라는 것들이 사실은 두 후보가 만나서 토론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 정치혁신의 안과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후보 단일화가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저쪽 캠프에서는 그걸 거절하고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일괄 타결할 수 있는데 네. 순서대로 하자고 지금 입장이다.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범생 나온 방법이죠. 참 착하셔요. 1번 한 다음에 2번하고 2번 한 다음에 3번하고 3번 한 다음에 4번 하자 이런 건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2번부터 할 수도 있고 3번부터 할 수도 있고 1번부터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네. 한 장에서 동시에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문제인데
오늘 수능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나오면 그 문제 살짝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제 쭉 풀 수 있는데 그게 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인영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딱 그 박근혜 지지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이인영 그 의원님은 양당이다. 뭐 안철수하고 문재인을 둘 다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퍼뜨리고 다녔는데 엊그저께 100분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문재인으로 단일화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좀 전에 제가 그 교육하는 거 다 찍으셨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그렇게 된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당의 기존의 역량. 저는 문 후보 자체가 잘 준비된 후보이고 그 민주당이라는 어떤 정당적 가치, 그것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 가치가 발휘되는 그런 때의 민주당의 모습은 굉장히 그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저력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뒷받침될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큰 일을 앞에 두면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준비된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는 이런 문 후보가 다시 그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여권과 야권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우리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1% 싸움 아니겠어요? 초박빙의 싸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본선이요. 본선에서요. 그러면 견고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싸움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이렇게 확장력 있고 또 사실상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만만하지만 따벅따벅 단단하게 지금 다져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지지율이고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 거부감 이런 것들이 또 제일 적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본선이 그 1% 싸움이다. 굉장히 치열한 박빙의 경쟁이 될 텐데 그러려면 준비된 부대를 가지고 있는 측이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이게 뭐 단지 그냥 민주당의 힘을 뒷받침 받으니까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그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단지 자율적인 거 이런 것만으로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이인영 의원님의 별명이 전략 사령관 아닙니까? 뭐 꼭. 자, 지금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이 남은 2주 반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이 지시 내지는 지휘를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새누리당의 그 투표 연장 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에 좀 적극적으로도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김근태 회장님 말씀 그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직화돼서 집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비정규직 문제잖아요. 그렇죠. 1700만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860만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860만은 절반 이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한 64% 정도 응답이 출근해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바라는 이런 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를 통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참정권을 보장하고 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그 수십 가지에 달하는 그 정치 혁신안을 내놓고 그것도 민주당 거 베껴쓰기 따라하기 흉내내기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국민 경선은 국민들한테 참여의 권리, 기회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투표 연장 시간,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 내몰라라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위 아닌가요? 네. 그래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을 함께 해보시면 어떤가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바로 알기, 널리 알리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물론 안철수 후보도 훌륭한 분이지만 문재인 후보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관망했던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알리기 뭐 이런 것들을 문재인 바로 보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 경합 이런 것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고요. 상대방한테 저기 뭐 돌림빵 하듯이 하지 말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또 자극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네티즌들 보면은 가끔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명한 거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것은 매우 포지티브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좀 네거티브가 돼서 상대방에게 특히 함께 해야 할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거는 좀 삼가하시면서 그 방식도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 투표 참여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자. 그 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를 상처내지 않으면서 문재인 후보 바로 알기, 널리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달라.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달라 이런 얘기를 좀 결론은 망치 부인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론은 문재인 후보 옛날만큼 망치질이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를 그 목소리를 들었어야 됐습니다. 원래 망치는 이렇게 좀 뭉툭하긴 한데 됐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의 당선이 한국 대선과의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미국에도 민주당, 한국에도 민주당 이렇게 하면 좀 오랜만에 서로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계속 어긋났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면 저쪽은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때 부시, 김대중 대통령 때 클린턴이라서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클린턴과 공존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부시 대통령을 왔잖아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부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관계의 어떤 뭐라 그러냐 평화적이고 화해 협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정책적으로 잘 발휘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부시 정권은 이렇게 북한을 좀 고립하려고 했고 압박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해서 서로 정책 기조의 차이가 있는 바람에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은 둘 다 민주당 정권이 좀 동일한 기조의 대북 정책을 펼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는데 예. 우리가 민주당 정부를 세우면 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남북 관계도 더 발전하고 네. 더 빨리 발전하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좀 꿈 같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하고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사실 북한하고 북미 관계는 우리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 도리어 이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가 훨씬 더 그 긍정적으로 전개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클린턴 정권 말기,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권 초기, 예. 이때 그게 그 북미 관계가 급작스럽게 진전되다가 네. 2달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불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정권으로 이게 또 서로 어긋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세우면 네. 오바마 민주당 정권하고 서로 예. 협력하면 한반도에 북미 관계 자체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예. 오바마 정권이 그 북한 정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편하게 공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더 긍정적인 네. 이런 그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게 또 잘못하면은 저 북한 정권 도와주려고 저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나기보다 저는 뭐 북한 정권을 돕겠다는 것보다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더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가 우리 경제에 그 가장 평화를 중요하죠. 통해서 네. 한국 경제도 더 발전시키고 추가 성장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절박한 임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분단된 상태 속에서 키울 수 있는 데까지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다 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반도 전역의 그 경제로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 모델로 그렇죠. 발전해야지만 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더 커지고 더 그렇죠. 발전하기 위해서도 네. 이제는 더 시간 끌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 더 시간 끌고 있다 보면요. 네. 북한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자칫 잘못해서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다급한 남북 문제입니다. 관계가 예. 빠르게 더 넓게 네. 더 깊게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예. 중요한 문제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을 위한 게 아니라 남한의 도약을 위해서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이 침체되어 있고 장기적 침체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전,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이 미국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신 싸워준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월남전에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이런 효과 이런 것을 노렸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동의 어떤 특수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이륙하는 데서 네. 성장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적어도 남북 경제연합의 시대로 들어가면 예.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분명한 그 이득이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의 88%니까 예. 그 일자리에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의 99%지만 예. 일자리에서 88%를 감당하는데 그 중소기업이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 과정에서 네. 이른바 북방경제, 대륙 경제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이 생기고 그걸로 통해서 중소기업이 안정화된다면 예. 전체 일자리도 안정화되는 이런 효과도 생길 거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토건기업조차도 4대강에다 엉뚱한 공사 안 하고 그렇죠. 북한의 건설적인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에스토스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대기업도요. 예. 이런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늘어붙어서 언제 어디서 돌불이 걸릴지 모르는데 네. 이런 장기 비상시대에 한국 경제 5천만 경제가 아니라
북한 경제까지 포함해서 한 8천만 정도의 그렇죠. 시장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네. 대기업도 자기 자립적인 경쟁력 이런 것을 가진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겠지만 한국 경제의 제2 수출 기지도 되고 추가 성장의 어떤 그 발판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고 그 윈윈의 결과는 한국 경제한테 더 많이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아니 이제 끝낼게요. 문재인 후보의 지금 통일 정책이 그건 거죠. 남북 경제 연합.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분명히 이제 다 합의가 된 거죠. 그럼요. 6.15 선언과 14합의 정신 그리고 9.19 실행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의 그 합의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즉각적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시대의 문을 열겠다. 이게 그 문재인 후보의 굉장히 중심적인 공약이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저 긴 시간 또 강연하시고 또 물도 못 드시고 이렇게 하면 추가 성장이 한 1% 가까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그 한반도 경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1% 정도만 추가 성장이 일어나도 그 엄청난 효과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1000조쯤 넘게 되는데 거기에 한 100조쯤의 그 시장 영역이 창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 1% 이상의 추가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저 빨갱이 자식들 또 북한 정권 도와주고 북한 퍼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하고는요 아주 오랫동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티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요즘에 망치 부인이 수입이 별로 없나 봐요. 물도 한 잔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이렇게 장기간 인터뷰를 하는데요. 망치 부인의 결례를 여러분들이 대신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 함께 망치 잡는 이인영으로 출연해서 저희 집으로 가시려니까 또 회의가 오셔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감사합니다. 곧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